하늘을 날아다니는 트렁크. 옛날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부자여서 거리 전체를 금으로 포장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작은 골목 하나를 덮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돈의 가치를 잘 알았으니까요. 그는 매우 영리해서 그가 투자하는 1실링은 그에게 5실링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죽을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그의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살았답니다. 그는 매일 밤 가면 무도회에 갔고 5파운드짜리 지폐로 연을 만들었으며 돌이 아니라 금으로 된 조각들을 바닷속으로 던져버렸답니다. 그것들을 물수제비로 만들면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곧 모든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슬리퍼 한 켤레와 낡은 가운 한 벌, 그리고 4실링뿐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의 모든 친구들은 그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와 거리에서 함께 걸어 다닐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매우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이 메시지와 함께 낡은 트렁크를 하나 보냈습니다. 짐을 싸. 그는 말했습니다. 짐을 싸라는 말이야 쉽지. 하지만 그는 짐을 싸서 넣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트렁크 안에 직접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신기한 트렁크였습니다. 누군가 자물쇠를 누르기만 하면 트렁크는 날아갈 수 있었지요. 그는 뚜껑을 닫고 자물쇠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트렁크는 굴뚝위로 날아갔습니다. 상인의 아들을 그 안에 태우고서요. 곧장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트렁크의 바닥이 갈라질 때마다 그는 몹시 겁이 났습니다. 만일 트렁크가 산산조각이 나버리면 그는 나무 위에서 엄청난 공중제비를 돌아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트렁크를 타고 터키 땅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트렁크를 숲속에 숨겼습니다. 마른 나뭇잎 아래에요. 그리고 나서 마을로 갔습니다. 그는 이것을 아주 잘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터키인들이 항상 가운과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녔기 때문이었지요. 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그는 유모 한 명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꼬마와 함께 있었지요. 이봐요. 터키 유모 아줌마. 그가 외쳤습니다. 마을 근처에 저 성은 뭐지요? 창문이 저렇게 높이 있는데? 왕의 딸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공주가 연인 때문에 매우 불행해질 것이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공주를 만날 수 없어요. 왕과 왕비가 함께 있지 않으면요. 고마워요. 상인의 아들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숲으로 돌아가서 트렁크를 타고서 성의 지붕으로 날아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공주의 방 안으로 말입니다. 공주는 소파 위에서 잠이 들어 있었는데 그녀가 너무 아름다워서 상인의 아들은 그녀에게 입을 맞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잠에서 깨었고 몹시 두려워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터키의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만나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요. 그 말은 공주를 몹시 기쁘게 했습니다. 그는 공주의 옆에 앉아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녀의 눈은 마치 아름다운 검은 호수 같아서 그 안에서 생각들이 헤엄을 치고 있다고요. 작은 인어들처럼요.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녀의 이마는 눈 덮인 산 같아서 그 안에는 그림으로 가득한 훌륭한 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녀에게 황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황새는 강에서 아름다운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말입니다. 이것들은 매우 즐거운 이야기들이었지요. 그래서 그가 공주에게 그와 결혼해주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즉시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토요일에 반드시 와야 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때 왕과 왕비가 저와 함께 차를 마실 거예요. 부모님은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제가 터키의 천사와 결혼할 것을 알게 되면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아주 멋진 이야기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을요. 왜냐하면 제 부모님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어머니는 깊이 있고 도덕적인 것을 좋아하시고 아버지는 재미있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그분을 웃게 해드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좋아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결혼 지참금 대신 이야기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그에게 칼을 한 자루 주었고
그 칼에는 금화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금화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마을로 날아가서 새 가운을 한 벌 산 후에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숲에서 그는 이야기를 하나 지어냈습니다. 토요일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요.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까지는 준비가 되었고, 토요일에 그는 공주를 만나러 갔습니다. 왕과 왕비와 궁정의 모든 사람들이 공주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고, 그는 정중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어요? 왕비가 말했습니다. 교훈적이고 깊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로요. 그렇지. 하지만 웃을거리도 있었으면 좋겠군. 왕이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는 대답을 하며 즉시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깊게 들어달라고 부탁하면서요. 옛날에 성냥 한 묶음이 있었습니다. 성냥은 자신들의 혈통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의 족보는 말하자면 아주 커다란 소나무였는데 그들은 그 나무에서 잘려나왔지요. 그것은 한때 숲속에서 자라던 아주 크고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성냥들은 부싯돌통과 낡은 쇠냄비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때 우리는 푸른 가지에서 자랐고 가지만큼이나 푸르렀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다이아몬드 같은 이슬방울을 먹으며 살았어. 햇빛이 비칠 때면 우리는 따뜻한 햇살을 느꼈고 작은 새들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 노래하면서 말이야. 우리는 우리가 부유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 왜냐하면 다른 나무들은 여름에만 푸른 옷을 입었거든. 그렇지만 우리 가문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푸른 옷을 입을 수 있었어. 하지만 그 나무꾼이 나타났지. 마치 혁명처럼. 그리고 우리 가족은 도끼 아래 쓰러지고 말았어. 가문의 우두머리는 아주 훌륭한 배에서 주도 때 자리를 얻었지. 그래서 원한다면 세상을 한 바퀴 돌 수 있었어. 나머지 가지들은 다른 곳으로 끌려갔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명은 불을 붙여주는 것이지.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같은 고귀한 사람들이 부엌에 있게 된 거야. 내 운명은 아주 달랐어. 쇠냄비가 말했습니다. 냄비는 성냥 곁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온 첫 순간부터 나는 요리와 설거지하는 데 쓰였지. 나는 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서지. 단단하거나 유용한 것이 필요할 때면 말이야. 내 유일한 즐거움은 깨끗이 반짝반짝 닦이는 거야. 식사 후에 말이야. 그리고 내 자리에 앉아서 이웃들과 함께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 우리 모두는 저 물통만 빼고 물통은 가끔 마당으로 끌려가거든. 이곳 내 벽 안에서 함께 살아. 우리는 시장 바구니한테서 소식을 듣는데 그가 가끔씩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하거든. 아주 불쾌한 이야기들 말이야. 사람들이나 정부에 대한 것들을. 맞아. 어느 날 낡은 냄비는 너무 놀라서 넘어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렸어. 그는 자유주의자였거든. 분명해. 너네는 너무 말이 많아. 부싯돌통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쇠가 부싯돌에 부딪혔습니다. 불꽃이 튈 때까지요. 이렇게 외치면서요. 우리 즐거운 저녁을 보내고 싶은 거 아냐? 물론이지. 성냥들이 대답했습니다. 고귀한 혈통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아니, 나는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는 게 싫어. 소스펜이 말했습니다. 다른 재밌거리를 생각해 보자고. 내가 먼저 시작할게. 우리한테 일어난 일들을 말하자. 그건 아주 쉽고 또 흥미로울 거야. 발트해. 덴마크 해안 근처에서. 참 멋진 시작이다. 접시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이야기를 좋아할 거야. 확실해. 그래, 내 젊은 시절에. 나는 조용한 가정에서 살았어. 그곳에서는 가구들이 광이 나고 있었지. 바닥은 깨끗하게 닦였고 깨끗한 커튼을 2주에 한 번씩 달았지. 너는 이야기를 참 흥미롭게 하는구나. 빗자루가 말했습니다. 쉽게 알 수 있어. 내가 여자들의 세상에 아주 많이 있었다는 게 말이야.
내가 말하는 것에 뭔가 순수한 기운이 가득하거든. 그건 그래. 물통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뻐서 뛰며 바닥에 물을 튀겼습니다. 그러자 냄비가 그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시작만큼 좋았습니다. 접시들은 즐거워서 달그락거렸고 빗자루는 먼지 구덩이에서 초록색 파슬리를 꺼내 소스팬에게 씌워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면 그는 내일 나에게 왕관을 씌워주겠지. 이제 춤추자. 집게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춤을 추는 모습은 한쪽 다리를 공중에 치켜드는 것이었습니다. 구석에 있던 의자 쿠션은 그 모습을 보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나한테 왕관을 씌워줄 거지? 집게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빗자루는 다른 화관을 발견했습니다. 집게를 위해서요. 저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야. 성냥은 생각했습니다. 차 탄과는 노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그녀는 감기에 걸려서 펄펄 끓지 않으면 노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녀는 노래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응접실에 있을 때만 빼고는요. 그때는 귀한 손님들 앞에서 테이블 위에 있으니까요. 창가에는 낡은 깃털 펜이 있었습니다. 하녀는 그 펜으로 보통은 글을 썼습니다. 그 펜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잉크 안에 너무 깊이 담기는 것 말고는요. 하지만 펜은 그것조차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찻주전자가 노래하고 싶지 않다면 펜이 말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자. 세장 속에 나이팅게일이 있으니까 걔도 노래할 수 있어. 그 애는 확실히 많이 배우지 않았지만 오늘 저녁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할 필요는 없지. 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주전자가 말했습니다. 그는 부엌의 가수였고 그리고 차탄관의 이복자매이기도 했지요. 부유한 외국세의 노래를 이곳에서 듣는 것은 말이야. 이게 애국적인 거야? 시장 바구니한테 결정하게 하자. 뭐가 옳은지 말이야. 나는 확실히 화가 났어. 바구니가 대답했습니다. 속으로 화가 났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말이야. 우리가 저녁 시간을 제대로 보내고 있는 건가? 집을 정리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각자 제자리에 있으면 내가 게임을 주도할 수 있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연극을 하자. 모두들 말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하녀가 안으로 들어왔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었다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 마음만 먹었더라면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즐거운 저녁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녀는 성냥을 들고서 불을 붙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활활 타오르는지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모두들 알겠지. 우리가 최고라는 걸, 우리가 얼마나 빛나는지, 얼마나 환한 빛을 내는지. 하지만 그들이 말을 하는 동안 그들의 빛은 꺼졌습니다. 참 멋진 이야기이군요. 왕비가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부엌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성냥을 보는 것 같았지요. 네, 당신은 우리 딸과 결혼해도 됩니다. 물론이지. 왕이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우리 딸을 주겠네. 왕은 그에게 자네라고 말했는데 그가 가족의 일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날짜가 정해졌고 결혼식 전날 저녁에 온 도시가 불빛으로 장식이 되었으며 케이크와 과자들이 사람들에게 뿌려졌습니다. 거리의 소년들은 까치발로 서서 만세하고 외치며 그들의 손가락 사이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화려한 행사였습니다. 저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을 주었어. 상인의 아들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켓과 폭죽, 그리고 그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불꽃놀이를 사서 그의 트렁크에 그것들을 싣고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것들이 터지면서 얼마나 휙 소리와 펑 소리를 내던지요. 터키 사람들은 하늘에서 그런 광경을 보자 펄쩍 뛰어올라 그들의 슬리퍼가 귀까지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2일 후에는 정말 쉽게 믿어졌답니다.
공주가 정말 터키의 천사와 결혼할 것이라는 것이요. 상인의 아들은 내려오자마자 그의 날아다니는 트렁크를 타고서 숲으로 갔습니다. 불꽃놀이를 한 후에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도시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이 구경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봐야지. 그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한 것들을 말했습니다. 정말로요. 그가 질문을 했던 사람마다 다른 말을 했지만 그들 모두 아주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나는 직접 터키의 천사를 봤어.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는 반짝이는 별빛 같은 눈을 하고 있고 머리는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같았지. 그는 불의 망토를 입고 날아다녔어.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작은 천사가 주름 사이로 고개를 내밀던데.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는 결혼할 예정이었지요. 이후 그는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트렁크 안에서 쉬기 위해서요. 그런데 트렁크가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던 폭죽의 불꽃이 트렁크에 옮겨 붙어 버렸거든요. 트렁크는 제가 되도록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인의 아들은 더 이상 날아다닐 수도 그의 신부를 만나러 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하루 종일 지붕 위에서 그를 기다렸고 어쩌면 그녀는 아직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한편 그는 세상을 떠돌며 동화를 들려주었지만 어떤 이야기도 성냥에 대한 이야기만큼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답니다. I lost my gold, I lost my way, spent every coin I had. But then a trunk of magic came, a gift when life turned bad. It lifted me above the clouds where troubles disappeared. I chased the wind to foreign lands, to places far and near. Oh, flying trunk, carry me high over the world into the sky. You brought me love, you brought me dreams, a quiet hope on gentle wings. But fires rise and good things burn, and sometimes hearts don't find return. Still I remember every moment that we flew, my flying trunk and you. I met a girl with darkest eyes, a princess locked away. I told her tales of laughing stars and bright enchanted days. She smiled like dawn across the fields and held my hand so tight. We dreamed a life that might have been beneath the lantern light. Oh, flying trunk, carry me high over the world into the sky. You brought me love, you brought me dreams, a quiet hope on gentle wings. But fires rise and good things burn, and sometimes hearts don't find return. Still I remember every moment that we flew,
you.